자, 이번에는 중고거래 앱에서 신생아 판매 글을 올려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지금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네. 20만 원에 입양 주도록 하겠다, 이런 네. 글이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지금 지난 16일 오후 6시가 넘어서 이게 이제 중고 거래 앱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역별로 돼 있는데 서귀포 카테고리에 올라온 글이에요. 아기 사진 2장이 있습니다. 20만 원의 아기를 입양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기가 36주 된 아기인데 아기 아빠가 없어서 키우기 어렵다. 여기서 댓글로 상담도 일부 주고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분 만에 삭제되긴 했는데요. 네. 이걸 본 사람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죠. 아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중고거래 앱에다가 올려놓다뇨. 장난글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게 신고가 들어갔고 네.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했고 IP 추적 등을 통해서 이 올린 엄마를 특정을 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린 아기 엄마는 이게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한 것인지 그 자체를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에 올릴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본 쪽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이제 업체 측에서는 이거를 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막았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런 조치까지 취해주고 나니까 삭제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결정적으로 아동복지법상 아이를 참 이게 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좀 꺼려집니다만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명백한 범죄죠. 근데 이번 건이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는 일단 경찰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물색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소지는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어떤 신생아를 낳은 아기 엄마의 일탈로 볼 것이냐, 꼭 그렇게 네, 볼 네. 수만은 없는 문제. 그동안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해 네네. 왔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전 다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걸 뭐 잘했다고 해줄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래도 된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엄마의 경솔함, 이 엄마의 잘못은 그 잘못대로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법적인 처벌까지 할 것이냐 이건 논외로 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엄마를 우리가 지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감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빠가 없이 20대 여성이 미혼모가 됐을 때 네.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하다. 네. 스스로 아이와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왜 이런 짓을 미혼모가 했느냐 하면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다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네.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성의 경솔함은 경솔함대로 우리가 비판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 것은 없는가를 따져보면 전 구조와 개인윤리 중에서 구조의 문제가 더 훨씬 무겁고 커 보입니다. 현행 법상 일단 아기를 낳을 예정의 미혼모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걸 찾아서 다 쓸 수 있느냐? 누군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미혼모가 기관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본인이 예. 직접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누가 찾아와서 맞춤형 서비스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미혼모 상태에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럼 네. 가장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경비 지원입니다. 비용을 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출산하기까지 출산비. 그리고 지금은 기혼이냐 미혼이냐 한부모냐 두부모냐를 떠나서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출산 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 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가 생계 방편이 없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쉽진 않고 또 이걸 신청하고 타는 것도 과정이 좀 복잡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혹은 조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는가. 사실은 어느 정도 버틸만 하게는 복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찾아서 활용하기가 너무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지만 그동안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지적했었는데 아빠가 이제 양육의 책임을 나눠서 지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강제할 법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올해 5월 달에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오랫동안 미지급을 할 경우에 예.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장치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것도 올해 5월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아빠를 찾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에 갑자기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처음부터 주민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사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얘기를 듣고 군대를 가버린다든지 유학을 가버린다든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을 때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은 먼저 인지 청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아이 아빠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 아이 아빠가 유전자 검사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양육 책임 다하지 않는 아빠에 대한 강제 조치가 부실한 게 현실인가 봐요.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하셨는데 딱 이것만 보시면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아이 아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4분의 3이 지급을 안 합니다. 4분의 3이. 그런데 그것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이혼한 경우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혼인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전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아빠가 누군지를 법적으로 강제로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유전자 채취를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뭐 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 중고거래 앱 사이트가 이걸 사전에 인지하여서 걸러냈어야 되는데 중고거래 사이트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이걸 걸러내지 못해서 신고에 의해서 이게 걸러졌다는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네. 이런 사업이 다각화될 때 이런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맞습니다.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